네, 반갑습니다. 나땅TV 나땅입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영상에서 계속 코맹맹이 소리가 났었는데 이제 감기가 다 나았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감기가 진짜 좀 지독해진 것 같아요. 제가 몇 주 동안에 이제 약간 스터디 내용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이 좀 정리가 잘 돼서 전자책으로 있는데 이것도 계속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 호재에 있는 서울역까지 20분 걸리는 지역 어딘지 대충 아실 텐데요. 물건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주에 GTX-A가 개통을 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에서 거의 변방 같은 도시였었어요. 일산도 서울까지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운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까지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출근하는 거는 거의 좀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GTX-A가 개통을 했습니다. GTX 중에서는 지금 가장 먼저 개통을 한 게 GTX-A고요.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다 개통을 하면 정말 획기적이고 편안하겠구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운정에 예전에 이제 아파트 투자도 하고 또 상가도 예전에 많이 입찰하고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지역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는 운정, 작게는 금촌, 그리고 조리읍의 조그만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정 같은 경우에는 운정, GTX 그리고 경의중앙선 라인이 있는데요. 경의중앙선과 GTX 사이에 3호선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주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3호선이 일산 대화에서부터 연결될 예정입니다. 지금 GTX-A가 서울역까지 가게 되는데요. 제일 수혜를 받는 단지가 힐푸아라고 하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이파크. 이 중에서 아이파크가 가장 입주가 나중에 들어와서 신축이기도 하고요. 3,000세대 이상 되는 대단지에 GTX-A하고의 거리가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역세권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고요. 지금 운정신도시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129동의 13층 물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2개가 진행 중인데 제가 2개를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2개가 다 평수는 똑같은데 물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세 조사하는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시고 또 이거 얼마 정도 입찰하면 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지금 감정가 9억 2,800만 원인데 6억 4,960만 원, 6억 5천 정도 이상의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권리 분석에는 제가 권리 분석을 따로 볼 필요가 없는 깔끔한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2개는 미납관리비가 없어서 둘 다 따로 시세 조사 말고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미납관리비가 없는데 추후에는 또 미납관리비가 생길 수는 있어요. 144A 전용 면적 109.9 정도 되는 비슷한 평수의 타입이 A타입, B타입, C타입 있습니다. 면적은 똑같아요. 면적은 똑같은데 조금씩 평형이 다릅니다. 144A 타입 같은 경우가 전용 면적 109.9.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매로 보고 있는 이 물건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을 얘기해요. 그럼 네이버 부동산에서 봤을 때 공급과 전용이 있는데 이 전용 면적, 이 부분인 겁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는 반올림 하거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는 좀 안 맞을 수가 있고요. 요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면도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 소수점도 똑같은데 평면이 다른 그런 단지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포베이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방이 하나가 좀 더 있는 방이 4개에 욕실이 2개인 타입입니다. 지금 162세대밖에 없어요. 이 단지가 3,000세대 되는 단지인데 이 면적이 162밖에 없으면 거래 빈도가 162개 세대가 있는 소형 단지, 나홀로 아파트처럼 굉장히 드문드문 찍힌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매로 보고 있는 물건은 144A 타입이고요. 자, 지금 144A 타입 방 4개에 화장실 2개짜리 물건이 거래 빈도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대단지 안에 있는 희소평형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호가는 대단합니다. 지금 10억이에요. 호가는 10억이고 실거래는 뭐 9억에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예요. 여기가 이제 인데요. 아이파크, 푸르지오 사이에 이제 운정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가 이제 이게 가장 늦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아이파크에 34평형이 2,200세대 정도 됩니다. 2,200세대 정도 되는 30평대는 거래가 좀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5억대.
전세가가 한 5억대 정도 됩니다. 방 4개짜리가. 거래는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전세는 거래가 되는 편이고 지금 한 9억대 정도 됩니다. 지금 이거를 호갱론으로 보시면은 이게 2200세대에 34평이 7억대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이제 GTX 라인인데 이거를 이제 토지를 분양할 때 여기를 제일 비싸게 분양을 이제 할 거니까 평당가를 제일 비싸게 할 거니까 제일 나중에 한 거예요. 여기가 이제 GTX고요.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이라는 거는 이게 추후에 이제 아직 입주를 하지 않은 단지라는 얘기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입주를 할 때 되면 계속 전세가 운정이 가격이 많이 오르기 힘들었던 이유가 이게 아직도 택지가 남는 택지가 많이 있어서 입주가 다 찰 때까지 매매가가 오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입주를 하면 아마 여기는 이제 가장 비싼 단지가 되겠죠. 운정에서 가장 비싼 단지가 될 건데 지금 34평 같은 경우에는 2200세대 되기 때문에 거래 빈도도 자주 찍히는데 지금 7억대 24평형은 5억 5천 정도 됩니다. 얼마 전에 경매로 힐스테이트가 24평형이 4억 5천 정도에 낙찰됐었어요. 힐스테이트는 24평이 한 그때 5억 정도 제가 시세를 봤었는데 5천만 원 그래서 4억 5천 6천 정도에 낙찰이 됐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평당가가 더 높습니다. 더 높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요겁니다. 요건데 그 200세대 되는 여기는 지금 매매가가 많이 안 찍히고 있어요. 세대수가 더 많은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정도 되는 물건은 약간 외곽이고 24평 5억대는 제가 10% 정도로 보고 5억 정도 되는 거 4억 5천 입찰하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실제 거의 이제 그 정도에 낙찰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게 입찰을 하셔도 됩니다. 10%보다 좀 더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경매 입찰자 단기 매매 사업자들이 건물분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요게 이제 8호 이상이라서 불리하고 또 대형이고 금액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나왔는데요. 요거는 지금 109.99인데 단독 입찰하셨고 7억 2천에 낙찰 받았습니다. 7억 2천이라고 하는 가격도 참 괜찮은데요. 6억 7천 했었어도 낙찰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낙찰을 받으셨는데 아까 보신 그 물건이랑 얘는 좀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이게 이제 같은 물건인데요. 같은 아이파크 평수가 똑같은 43평 정도 되는 건데요.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C타입입니다. B타입, C타입 정도 되는데요. 실거래가 23년도 이후에는 이제 없고 호가가 아까 방 4개에 화장실 2개 있었던 것보다는 방 3개에 화장실이 2개인데 호가가 낮습니다. 8억 3천 정도 돼요. 아까 낙찰은 7억 2천에 됐잖아요. 지금 이 두 번째 설명드리는 전용 면적이 109.99 타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B타입이랑 C타입 사이에는 큰 차이를 못 찾았거든요. 평면에서는. 근데 이제 공급 면적 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막 소수점 조금 차이가 있는 거 보니까 복도 뭐 이런 게 조금 다르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145 C타입으로 봐야 됩니다. 145 C타입인데 이거는 이제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인지가 명확할 때는 감정평가서를 안 봐도 되는데 아파트 중에서도 이렇게 좀 특이한 경우에는 도면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면적이 똑같은데 타입이 다른 게 있다든지 할 때는요. 지금 요거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한 집에 2세대, 세대 분리형 타입이에요. 그래서 거실이 있고 침실이 2개가 있고 요렇게 방 2개에 거실이 나오는 세대 하나, 그리고 방 하나에 거실이 있는 타입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아파트에 출입문이 2개 있고 하나를 이제 작게 월세를 줄 수 있는 타입이에요. 이게 좀 특이한 타입이고요. 제 호가가 방 4개짜리보다 조금 싸요. 보면 사람들이 아직 뭐 한 40평 정도 되면은 그게 막 그렇게 넓지는 않아서 4인 가족 정도가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이거를 막 쪼개가지고까지 월세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지역 자체가 임대 수요가 막 탄탄해가지고 원룸 수요가 탄탄해서 월세가 막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1호, 2호로 출입문에 표시가 따로따로 되어 있고요. 요거가 지금 전세가 보면은 4억대 있고 3억대 있고 1억대가 있는데요.
이제 4억대는 이거 전체를 임대를 주는 거, 그 다음에 1억대는 요 원룸 쪽 분리형 세대, 그리고 3억대는 이제 방이 2개 있는 쪽 임대를 주면서 가격이 한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월세 시세가 3천에 135, 여기가 1,000에 80 정도 됩니다. 합쳐서 월세가 한 이제 4천에 200만 원 정도 나올 수 있는 물건이죠. 그래도 이거 물건의 가격대가 7억대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수익형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이자를 내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입찰가가 과거에 굉장히 낮았다. 7억 2천이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싸게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또 매매 거래가 없다 보니까 호가가 좀 낮은 편이고 실거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 호가도 안 믿고 그거보다 많이 밑으로 입찰을 하는 물건이에요. 2개 중에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은 분리형이 더 싸게 받을 수 있고, 거래 빈도나 전세가 나가기에는 통으로 나와 있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 물건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물건이 요거죠. 70479 물건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운정 아이파크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운정에서 출퇴근 그거 20분 걸리는 게 뭔데 그거 GTX 타고 20분 걸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데, 운정에 그 GTX 없을 때도 사시던 분들이 있었고, 운정은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뭐 일부 계시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 LG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많으세요. 거기가 그쪽이 더 많으시고, 저는 이 물건이 시세보다 싸게 한 운정 신축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10% 정도 싸게 낙찰되는 지역인데, 지금 그 분리형 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까다롭기 때문에 더 낮게 낙찰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건물이 8호제곱미터 넘기 때문에 경매 매매 사업자들이 건물분에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라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단기 매도로 했을 땐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단기 매도하려고 하는 경매 선수들이 입찰을 못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경매 초보가 2년 정도 보유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한 10% 이상 싸게 낙찰을 받으시면은 GTX-A의 가치가 올라갈 때 시세가 신축은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호재가 있는 대형이고 매매사업자 건물분 부가세 문제로 단기 매도 하실 분들은 입찰을 안 하는 물건이라서 초보한테는 경쟁이 덜한 물건이라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교통 호재는요, 효과가 있습니다. 강동구, 하남하고 강동구가 딱 붙어 있는데요. 하남의 5호선이 개통할 때 이 기대감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남의 그 평당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강동구랑 거의 비슷해졌고, 원래 하남의 전체 평균은 안양시 동안구랑 비슷했었는데 5호선이 개통할 때쯤에는 강동구랑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강동구가 더 비싼 게 맞으니까 원래 시세대로 강동구가 계속 오르고 있고, 하남은 조금 떨어졌는데 뒤늦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안구, 안양시 동안구보다는 높은 시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이 연결이 되면 시세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세가 교통으로 연결되는 지역이랑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내가 이걸로 어디랑 연결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 운정에서는 킨덱스가 한정류장 앞인데요. 킨덱스 원시티 이쪽이 워낙 많이 올랐지만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아이파크는 거래 빈도가 촘촘하게 찍히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운정 같은 경우에는 파주가 이제 서쪽이고 북쪽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는 지역이지만 경매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 수강생들이 단기 매도를 했을 때 서북 쪽에서 싸게 낙찰받아서 이렇게 매도한 사례가 꽤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입주가 앞으로도 계속 많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살짝 부담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채 정도 있으신 분들이 잘 버틸 수 있으면은 입주가 많아도 다주택자들은 버티기가 좀 힘들고요. 한 채 정도는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실거주 하실 수 있으면은 입주와 전혀 관계없이 운정이 동탄처럼, 동탄도 입주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거가 다 찰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요게 입주가 다 차고 나면 그전처럼 막 전세가 힘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GTX-A 호재받는 운정 아파트 좀 추천을 드렸고요. 평수가 같지만 세대가 다른 어떤 그 포인트, 면적, 평면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2월 10일에 무료 특강을 할 예정인데요. 2월 10일 무료 특강 하기 위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 링크 아래에 걸어드릴 테니까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한 일주일 단위로 낙찰 물건 피드를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제 무료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낙찰된 물건, 경매 전략, 그리고 약간 매매사업자 특강 이런 거를 같이 할 거니까 2월 10일에 특강 들어오실 분들은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